자, 두 번째 우리가 교재 2장에서 보면은 자바 프로그래밍을 위한 변수와 데이터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을 위한 변수와 데이터형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변수와 데이터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적인 부분은 첫 번째 변수를 제대로 좀 알고 넘어가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형의 종류와 사용법. 그리고 뭐 CHAR 차르형은 곧 문자형이다. 뭐 부동소수형에 대한 이해, 불린형, 뭐 true false 있죠. 그다음 참조형 변수, 형 변환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JVM에 저장된 데이터 위치 확인. 요 순서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변수요. 변수 variable. 자, 우선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변수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데이터를 담는 임시적인 거러입니다. 임시적인 담을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인데, 일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거러의 종류들이 있잖아. 뭐 과일을 담는 뭐 과일 접시, 또는 뭐 물을 담는 뭐 그릇. 이렇게 모양들에 따라 또 용도들이 틀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데이터를 담는 변수에 그 담을 수 있는 내용물 자체를 선언을 해주고 사용하는 변수가 있는, 꼭 선언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랭귀지 언어가 있는가 하면 선언하지 않고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런 가부는 정적 타입 지정 언어와 동적 타입 지정 언어가 있는데, 자바는 정적 타입 지정 언어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변수는요, 이 이름으로 변수를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할 때 여기에는 어떤 거 담을 수 있어 라고 데이터의 타입을 반드시 정해서 선언을 해야 돼요. 변수 선언할 때. 근데 동적 타입 지정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 선언을 할 때 데이터의 타입까지 선언하지 않고 그냥 뭐 일례로 저희 이제 뭐 그 학부에서 보면 경영정보 파트에서 필수 과목이 PHP지. PHP 같은 경우에는 동적 타입 지정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뭐 달러 뭐 age equal 값 그냥 할당하면 뒤에 할당하는 값을 담는 변수로 그냥 동작을 해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int 뭐 age equal 뭐 30 뭐 이런 식으로요. 앞에 이게 변수의 타입입니다. 얘는 변수인데 변수의 이름은 age예요. age인데 근데 얘에 담을 수 있는 값은 뭐냐? 정수값만 담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뒤에다가 문자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상따옴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이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가 떠요. 해당 변수가 담을 수 있는 데이터형과 틀리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변수에 대한 데이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정적 타입 지정 언어에 해당되어진다. 자바는요. 동적 타입은 오히려 좀 수월하겠지. 일일이 데이터형을 고려해서 변수 뭐 이렇게 선언 안 해도 되니까. 자, 변수의 선언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상황에 따른 어떤 논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동작 도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나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메모리와 같은 저장 매체에 놓고 다루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는 지금 살펴보자 하는 게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중에 두 번째 거 우선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으로서 변수 선언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자 라는 부분이고요. 자, 변수 선언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에 대한 개념은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자, 프로그램 개발자는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사용할 공간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변수명과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본 형식은 좀 전에 제가 미리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본 형식은 변수형, 변수의 타입요.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연산자, 여기는 대입 연산자, equal, 그 다음에 뒤에다가 값, 그 다음에 끝났다, 세미콜론. 이렇게 기본 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두 가지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지? 변수에 그러면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뒷단에 뭐 연산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우리 살펴보겠는데,
요거는 뭐 개념적인 측면에서 스킵 건너뛰겠고요. 변수 서론과 사용이라는 부분이고, 변수명에 대한 네 규칙적인 부분요. 요거요. 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중간고사에서 요거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필수적으로. 자, 자바에서요 변수명을 선언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네, 이걸 명명규칙이라고 한다. 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명규칙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변수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네. 대문자, 소문자를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의 길이는 제한이 없어요. 변수의 이름의 길이는 제한이 없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해당 변수의 이름에서 이 변수가 어떤 값을 담는지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 값으로 줘요. 네. 그래서 뭐 age 뭐면 나이, 뭐 name 같은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네. 해당 변수명 자체에 변수명의 그 뭐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변수명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문과 숫자의 조합. 한글은 안 돼요. 네, 한글로는 변수명을 지정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선 1차적인 규칙은 대소문자가 서로 다르다. 네, 그래서 뭐 int, 뭐 에스프레소를 소문자로 한 거하고 이 대문자로 한 거하고 이건 각각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뭐 미리 정해져 있는 예약어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예약어라는 건 뒤에 우리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바 문법에서요, 미리 이 단어는 이 용도로 쓸 거야라고 정해놓은 예약어들이 있어요. 그 예약어들을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 예제들을 보면 뭐 abstract class, extends, 뭐 new, while, 뭐 assert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교재에서는 네 50페이지에 상세하게 네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라고 예약어의 종류 이렇게 쭉 네 리스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요 네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int 2 커피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 오류 떠요. 요게 변수명이잖아요. 2 커피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숫자가 먼저 앞에 왔잖아요. 숫자가 앞에 오는 건 안 돼요. 숫자가 뒤에 오는 건 돼요. 변수는 네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이름을 정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허용되는데 요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자바에서는요 두 가지만 허용을 합니다. 변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는 언더바 하고요, 하이픈 말고 언더바 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기호 이 두 가지만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특수문자로 허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커피 언더바 사이즈 허용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건 안 돼요. 커피 and 뭐 슈거 이렇게 돼 있으면 and 기호는 자바에서 허용하지 않는 네, 특수 기호다. 변수명으로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변수의 이름값에 어떠한 값을 담는 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이름으로 영문명을 네, 지정해 주는 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명 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는 그대로 지켜야 되고 요거는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뭐 이름값에 변수명에 변수가 담는 어떤 값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값으로 쉬운 이름을 좀 줘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나중에 이제 해당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나중에 유지보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개발자가 꼭 끝까지 담당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주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넘겨가지. 유지보수는 실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한테 그거를 이제 맡겼을 때 소스를 이렇게 봤을 때 이해하기 좀 쉽게끔. 네. 그래서 명명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뭐 변수의 이름값은 알기 쉽게 변수가 담는 이름 유추할 수 있게끔 적어하자라는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개발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는 부분이고. 네, 모두를 위한 변수명 규칙. 네, 다음 규칙은 어긴다고 해서 컴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거와 그 연관된 부분입니다. 코드의 통일성이나 추후 유지 보수와 타인과의 협업을 위해서 네, 규칙을 준수하기를 권한다. 네. 권장 명명 규칙. 앞부분하고 의미가 틀려요. 이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키지 않으면요 오류가 떠요. 오류가 떠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 변수 이름으로. 근데 뒤에 있는 이 명명 뭐 권장 명명 규칙 같은 경우에는 네 컴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안내되는 것처럼 코드의 통일성이나 추후 유주 보수나 타인과의 협업을 위해서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변수하고요 메소드 이름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선언하자. 아까 이거 허용된다 그랬지. 대문자 이 뭐 이렇게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허용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변수와 메소드 이름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하자. 그 다음에 여러 단어일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하고 다음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선언하자. 카페라떼가 있다. 음영 카페 시 소문자하고 라떼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가지고 변수명을 이루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의 시작은 소문자로 하고 두 번째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로 하자. 그 다음에 상수일 때는 모든 글자는 대문자로 선언하고 여러 단어로 되어진 상수는 언더바로 구분하자. 자,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수는 변수의 의미라기보다는 별도입니다. 상수는 변수와 상반되어진 부분입니다. 고정적인 값을 가진다라는 부분인데 상수를 선언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수를 이 변수인데 이거는 상수로 쓸 거야. 얘는 고정적으로 이 값만 가질 거야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다 구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대문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딩하는 예제에 아예 시스템 상수가 있어요. 미리 이제 자바에서요 이거는 어떤 값을 가지는 상수다라고 선언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코딩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은 반드시 사용 목적에 알 수 있게끔 하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int age 이거 나이를 뭐 담는 변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그냥 int abcd 그러면 abcd 이거 뭘 담는 변수일까? 이 이름 자체에서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장적인 측면에서 명령 규칙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권장 명령 규칙은 반드시 몰라도 되지만 앞에 있는 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규칙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니면 우려가 뜨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 종류, 그리고 사용법 익히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엄격한 정적 타입 지정 언어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형 선언이 필요하다. 데이터형은요, 데이터형을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 자체가 뭐냐면 뒤에 보면은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숫자를 담는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뒤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우선은 데이터형의 종류가 보면은 기본형이 있고 참조형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숫자형, 불린형, 주소 반환형. 그다음 숫자형은 다시 정수형이 있고 부동소수형이 있고 정수형은 다시 바이트, 소트, 인트, 롱, CHR, AR, 차르 이렇게 있다. 종류를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메모리적인 부분에서 컴퓨터에서 메모리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해당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우편번호 주소 요즘 6자리 바뀌었다 그지? 고정적으로 6자리 우편번호 주소가 지금 이제 변경된 게 6자리로 또 픽스돼 있는데 해당 그 우편번호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예를 들어서 32글자를 담는 변수로 선언하면 메모리 공간이 남잖아. 낭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딱 그 사이즈에 맞는 형태, 적합한 부분으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형은 각각 메모리 크기가 다르게 저장할 수 있도록 많이 다양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변수 담을 수 있는 데이터에 맞게끔요. 그 종류의 데이터형을 변수로 선언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그 측면이고 그래서 변수 데이터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형 선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개발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데이터형의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프리미티브 타입.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종류가 숫자형, 불린형, 주소 반환형 있고 숫자형에는 다시 정수형과 부동소수형이 있다. 정수형은 소수점을 가지지 않는 딱 떨어지는 값요. 10 마이너스 10, 0, 이렇게. 바이트, 소트, 인트, 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소수형은 두 가지, 플로트하고 더블이 있습니다. 이건 소수점을 가지는. 0.234, 이렇게. 35.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참조형, 레퍼런스라고 해서 클래스 타입과 인터페이스 어레이 타입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딱딱한 내용이라 좀 쉬었다 할까 싶어요. 네. 자, 숫자형의 종류 사용법 부분에서 보게 되면 네. 데이터 크기와 성질에 따라서 반드시 변수형도 적절한 형태, 모양과 크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네. 숫자형의 데이터형의 종류 크게 정수형하고요 부동소수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수형의 종류가 바이트부터 해서 네, 차르까지 5개, 그 다음에 부동소수형이 플로트 더블 2개 해서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네.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 크기가 8비트 할당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비트가 8개 비트다. 그러면 각 자리값별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 1, 2개잖아. 2개면 2에 8승하게 되면은 256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정수 같은 경우에도 음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뒤에 요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네. 교재는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수로 담기는 정수형 부분에서요. 네. 8비트를 예로 한다면 제일 첫 비트는 부호 비트로 사용되어져요. 부호 비트가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러면 어느 비트인가요? 네. 1을 왼쪽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가 되지. 네. 그래서 1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잊어버려요. 네. 0이 양수고요. 1이 음수예요. 첫 번째 비트, 부호 비트. 네. 그다음에 7개 비트 가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표현하니까 2의 7승 하게 되면 128개가 나와요. 네. 그래서 8비트. 지금 현재 바이트 데이터형이 지금 8비트를 담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네, 해당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쨌든 128개까지인데, 그런데 음수일 때, 양수일 때가 앞부분에 부호 비트에서 처리가 되어질 거고, 음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1이 올 거고 뒤에 7비트가 0 또는 1 값을 각각 가지겠지. 그래서 따져나와 보면은 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해서 128개 음수요. 음수. 그 다음에 양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값이 양수 0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은 뒤에 올 수 있는 값 자체는 네, 개수는 128개를 담아야 돼. 8개 담아야 되는데 이제 0이 관건이거든. 0 0도 양수일 때 해당되어지거든요. 마이너스 0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 그냥 0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수 파트에 0도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0을 포함해가지고 128개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수인 경우에 0에서부터 127까지 숫자값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에서 기본 데이터형은 0 또는 혹은 1을 저장할 수 있는 네, 비트인데 바이트 변수의 크기는 8비트이기 때문에 저장 가능한 데이터형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256개가 된다. 2의 8승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신 얘는 이제 음수, 양수를 다 이렇게 담을 수 있으니까 네, 개수로는 256개만큼 표현 가능하다. 바이트형의 변수의 크기는 8비트 중에 첫 번째 비트가 부호 비트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음수 또는 양수 정보를 담는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비트가 정수 데이터를 담는다. 그래서 설명했던 것처럼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양수인 경우에는 0에서부터 127까지 해서 전체 개수가 256개가 나와요. 2의 8승.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바이트는 메모리가 8비트, 그리고 유효 저장할 수 있는 숫자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의 7승 하게 되면 2의 7승 하게 되면 128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그러니까 2의 7승 마이너스 1 한 거는 2의 7승 하면 128이 나오잖아. 128이 나오는데 개수적인 부분에서 2의 8승 하게 되면 256개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양수 부분에 0이 포함되어지니까 그 0 빼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요. 127까지. 0부터 127. 양수인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전체 개수가 256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쇼트는 16비트. 그래서요, 마이너스 2의 15승에서부터 2의 15승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다. 그 다음에 int는 32비트, long은 64비트. 네, 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CHAR 같은 경우 뒤에 소개되어질 건데 16비트로 우선 담긴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유효 저장 범위는 0에서부터 2의 1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는 문자 코드를 담아요. 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겠는데 CHAR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57페이지 보면 차례형은 꼭 문자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알파벳 뭐 ABCD 숫자 뭐 네. 그래서 뭐 CHAR형을 리터럴 네, 문자 표현 네. 부분은 좀 이따 다루도록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얘가 가질 수 있는 뭐 A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문자 A가 네, 실제 인식되어지는 것은 비트 단위별로 해가지고 보자 63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어쨌든 그거는 내가 네 다시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CHAR이 가질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는 16비트인데 네, 유효 저장 범위는 숫자 값은 이렇습니다. 0에서부터 2의 16승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 플러트하고 더블은 부동소수형 소수점요. 소수점이 부동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부동형 소수의 데이터 타입 유형이고 플러트가 32비트 더블이 64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우선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실제 10진수로 표시할 때 보면은 바이트는 네.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 범위 내의 값을 담을 수 있고 쇼트는 네,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32,767 범위 내의 값을 담을 수 있고 네. 쇼트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한 변수는 가질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0진수로 환산했을 때 이 범위 내의 값만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값을 할당을 해버리게 되면 네,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라고 뒤에 우리 그 예제에 오버플로우 경우를 강제적으로 넣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코딩해가지고 결과치 확인해 보면 네, 그때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네, 설명하기도 쉽고. 그래서 우선은요, 인트는 32비트, 롱은 64비트, 범위형은 이러한 범위 내의 숫자값을 담을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아까 미리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정수를 담기 위한 정수형에 대한 네, 어떤 구조적 측면에서의 설명이었고 상세. 자, 그 다음에 정수를 담기 위한 정수를 담기 위한 정수형이라고 해서 소스 코딩이 있어요. 요거 직접적으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를 우선 해석을 해보면은 네, public class number range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게 클래스 이름. 그래서 우선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해야 되잖아. 생성할 때 그 클래스 이름 값은 클래스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네, 이름으로 할당할 때는 첫 번째가 대문자, 그다음 두 번째 단어 시작할 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이름을 네, 붙입니다. 자, 그다음에 public class public static void main 그다음에 뭐 네, 매개 변수 이렇게 돼 있는데 매개 변수 값을 직접적으로 입력받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바로 실행되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담아라 이 말이고요. 네. system.out.println 화면상에 찍어라 이 말입니다. 네, 상따옴대로 묶여진 부분이 문자이고요. 이대로 화면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이고 바이트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건 지금 현재 객체입니다. 네, 객체명이에요. 바이트 객체입니다.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바이트 객체명 네, 뒤에 네, min 언더바 value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상수예요. 상수. 미리 네, 정의되어진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입니다. 최소값과 의미하는 상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해당 그러니까 요게 지금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트 네, 바이트 값이 가지는 최소값 이 자동적으로 찍힐 거예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플러스 문자 열 네, 문자니까 상따옴 묶어가지고 퀼트 그 다음에 또 뒤에 연결한 부분입니다. 요것도 해당 바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값 찍어라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short, range, int, l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건데 요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은 변수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게 변수 선언 부분입니다. VLU라고 하는 확대해서 좀 보여줄까? 네. VLU 이게 변수 선언 부분이에요. VLU를 변수로 쓸 건데 담을 수 있는 네, 데이터 타입은 바이트.
바이트 값이 담을 수 있는 범위는 아까 네,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 범위 내의 숫자 값 담을 수 있는데 요게 0을 할당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지? 0. 그 다음에요. 네, 지금 포 반복문 사용돼 있어요. 네, 반복적으로 수행하라. 네, 해당 요게 포 네, 내에 지정되어 있는 값을 보면 네, 함수 인수적인 부분인데 int i 네, i를 변수로 쓰는데 초기값은 0. 그다음 세미콜론 i는 네,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i가 네, 300 이하냐, 300 미만이냐. 그 다음에 증감입니다. i를 네, 플러스 1씩 증가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초기 i라고 하는 변수는 0이라는 값을 할당을 받고 스타트해요. 밑에 이 실행문을 처음으로 실행시켜요. 실행시키고 다시요. 반복문이니까 다시 또 두 번째 실행할 때는 i 값이 1로 증가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요 300번 네, 반복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300번 0부터 시작해가지고 299까지니까 횟수로 따지면 300회 반복 수행해 이 말이고요. 네. 지금 현재 system.out.println 같은 경우에는 변수 VLU가 가지는 값을 실행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켜라 이 말입니다. 지금 VLU 값은 지금 현재 정수값 0부터 갖고 시작하겠죠. 그러면 최초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최초 실행하게 되면은 우선은 최초 가지고 있는 값은 0이에요. 그래서 0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증가할 겁니다. 다음에 수행할 때는 그 다음에 1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행하면 2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값이 찍힐 거예요. 값이 찍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요 부분은 뭐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거냐 하면은 바이트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네, 숫자 값의 범위가 엄수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양수 127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얘가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300회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값 자체가 양의 정수값 127을 오버하는 128 찍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128을 얘가 못 찍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가질 수 있는 범위값을 초과하게 되면 넘친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28 다음에 값이 127 다음에 값이 128이 안 찍히고 마이너스 128로 돌아와 버려요.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예제입니다. 네, 실제 코드는 여기까지예요. 17번째 라인까지니까 저희가 직접 코딩 해가지고요. 네, 직접적으로 실행해 보면서 결과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클립스 실행시켜 가지고요. 이걸 참조 이렇게 네, 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지금 좁아가지고 내가 지금 화면상에 띄워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좀 참조해서 같이 타이핑을 좀 네, 쳐나가도록 할 건데 입력하도록 할 건데 네, 우선은 최대한 이렇게 내가 보이게끔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네. 자 어떻게 하느냐 이클립스 지금 현재 실행시켰고요. 네, 여기 단에 새로 우리가 자바 소스 파일 생성을 시켜야 되니까 자 보세요.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 단에 지금 이게 프로젝트 그 다음에 밑에 src 폴더 소스 폴더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패키지명 그래서 패키지명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대상은 클래스 선택 네 new java class라고 하는 창이 실행되어졌고요. 여기서 입력하는 부분 네임값만 입력하면 돼요. 네. 자 우리 지금 현재 예제 소스에서요 예제 소스에서 클래스 이름값 이거지. 그러니까 넘버 레인지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지. 네. 그래서 넘버 레인지를 여기다 타이핑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버 레인지 자 그 다음에 네 피니시 그냥 피니시 네 네임값만 입력하고 피니시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요 템플릿 이렇게 열렸습니다. 네 여기 부분에서요 네 입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됐죠. 자 우선 이렇게 띄워놓고 네 입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딩 자 지금 자동 여기까지 됐잖아. 네 여기까지 됐고 전체 꾸름이 돼 있고 실제 내용 타이핑 쳐야 될 부분은 여기부터 네 여기까지 타이핑 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네 public static void main public static void main 갈로 string
배열 변수입니다. 네. 매개 변수. 그다음 엔터. 네. 잠시만. 네, 중괄호 열고 엔터. 시스템 아웃. 네. system.out .println. 네. 갈로 상단표. 네. 바이트 range 콜론 그다음에 상단표 뒤에 플러스. 네. 바이트 점. 네. min 상수는 네.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lue 그다음에 플러스. 네. 상단표 묶음의 범위 용력을 약간 주의해야 될 겁니다. 네. 요 해당 그 바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으로서 상수값은 상단표로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끊어줬잖아요. 플러스 연산자 사용해가지고 문자의 연결적인 측면에 처리하고 있는데 문자열은 상단표로 반드시 묶어주고. 네. 자, 여기 하나다가 그 다음에 네. 지금 화면상에 안 보이는데 네. 퀼트 물결 퀼트 그 다음에 플러스. 네. 바이트 점 맥스 max. 요 보다시피 요 도움말이 이렇게 뜨잖아요. 맥스 밸류 있으면 여기가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완성시켜도 돼요. 네. 코딩할 때 네. 추천으로 뜨니까. 자, 이렇게 했고 갈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 네. 여기 세미콜론 끝에 라인 끝났다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네. 라인 끝났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이거 그대로 타이핑 쳐야 되니까 얘를 그냥 복사할게요. 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네.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 부분만 수정해주면 되잖아. 네. 이번에는 system.out.println 어차피 이거 요 형식은 그대로 타이핑 쳐야 되니까 내용 부분은 short. 네. 쇼트 레인지는 네. 이번에는 해당 바이트가 아니라 네. 쇼트 객체명 대문자 s 쇼트 점 min 언더바 밸류는 똑같아요. 상수명 이거 똑같아요. 뒤에 것만 이거 바꾸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언어까지 바이트, 쇼트, 그 다음에 인트, 롱 네 가지, 그죠? 네, 네 가지를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네 다시 밑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세미콜론 꼭 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붙여넣기 또 엔터, 붙여넣기 네 번. 지금 현재 정수형 네 해당 변수적인 부분의 값을 가진 범위값을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찍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실행하는 구문인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네 가지 체킹하고 있으니까 네. 두 번째로는 네 바이트, 쇼트, 그다음 인트 네 인트 레인지 그 다음에 네 해당 객체명은 인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문자 I 그다음 소문자로 인테고 네 여기 있다. 아이고 I 소문자 인테고 점 min 뒤에 거도 마찬가지. 이것도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long long 네 요거도 네 객체 이름이 대문자 L 네 ONG 뒤에 거도 마찬가지. 롱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강제적으로 오버플로우 발생시켜가지고 어떻게 네 찍히는지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네 이건 신규 변수를 선언해줬어요. 네 신규 변수 선언으로서 바이트 데이터량을 가지는 변수로서 VLU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트 그 다음에 VLU 네, equal 0 초기값 네. 그 다음에 포 반복문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대로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 짜가지고
그냥 옆에 거 그냥 생략하고 그냥 타이핑 칠게요. 자, 그다음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슬러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석입니다. 주석. 네, 주석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주석이라는 건 설명 문구입니다. 네, 라인 단위별 주석은 슬러시 이렇게 합니다. 네, 뭐 0부터 소스에서만 보이고 실행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주석. 300 미만까지, 네, 미만까지 루프를 돌립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네, 포 반복문, 네, int i equal 0, 네, 초기값. i는 조건은 300 미만이냐, 네, 300 미만 값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0부터 299까지 횟수로 따지면 0부터 299까지 300번이죠. 네, 300번. 네, 반복 수행하라. 네, i++ 이렇게 다음 반복될 때 1 증가시켜라 이 말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괄루. 네, 엔터 시스템 system.out. 네, println VLU 변수를 일씩 증가시켜라. 네, 여기까지 코딩이 완료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했어요. 자, 입력한 내용 자체를 저희가 이제 결과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시키는 방법은 자, 왼쪽 단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여기 뷰 내에 넘버 언더바 레인지 점 자바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른 다음에 네, run as java application. 네, run as java application 선택. 자, 한번 묻는데 뭐 select source save 이렇게 묻는데 요거 매번 묻는 게 귀찮으면 여기 체크하면 하면 돼요. 항상 save 해라 리소스를 before launching 하기 전에. 네, 그럼 다음부터 안 물을 거예요. 네, 해서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네, 밑에 컨솔 여기 컨솔로 해서 결과치가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떴어요. 결과치를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쭉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출력 결과치입니다. 출력 결과치가 화면상에 찍힌 게 바이트 레인지 네, 콜론 120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 요거 실행되어진 부분이에요. 요거요. 네, 문구요. 네, 바이트 한 칸 띄우고 레인지가 그대로 화면상에 찍혔고요. system.out.println 같은 경우 한 줄 단위별로 해당 뒤에 있는 내용물을 찍어라라는 겁니다. 화면상에. 그래서 바이트 레인지 그다음 콜론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바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min 언더바 value라고 하는 건 요건 상수예요. 네, 그래서 바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작은 값에서부터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28. 에서 퀼트는 문자 찍힌 거고, 그 다음에 뒤에 127이라는 부분이 바이트 언더바 max 언더바 value라고 하는 요 해당 바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담을 수 있는 제일 큰 값이라고 하는 상수. 이거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 short range, 그 다음에 뭐 int range, 그 다음에 long range까지 이고, 그 다음에 밑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네, 이 부분입니다. 처리되어진 거. 포반목만 처리되어진 결과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줄씩 찍어라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위에서요 바이트의 최초 그러니까 바이트가 아니고 VLU 변수를 선언을 했고 바이트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선언했고 초기값이 0이에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네, 해당 이 0이 여기 VLU가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찍어라 이 말입니다. 찍어라 0.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두 번째 실행할 때는 I 값도 1 증가하고 밑에 있는 VLU 값도 플러스니까 1 증가시켜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까 0이었으니까 처음에 실행할 때 0, 그 다음에 이거 실행될 때는 0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1 값이 돼요. 그래서 1이 찍힌 거야. 그래서 1씩 증가시켜가지고 쭉 찍어라 이 말입니다. 쭉 이렇게 찍어 나갔어요. 네, 찍어 나갔는데 바이트 데이터형이 가질 수 있는 네,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잖아요. 그래서 127까지는 무난하게 찍었어요. 여기 이렇게 127까지 찍었는데 그 다음에 128을 못 찍었어요. 왜? 바이트 변수는 양수의 범위가 127까지니까 네, 128 부분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128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또 1 증가시켜라 하니까 마이너스 127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네 엄수값에 보면은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엄수값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1까지 네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0부터 또 다시 해서 43까지 시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네, 개념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해당 그 데이터형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값을 넘게 되면 네,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네. 교재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버플로우란 컴퓨터 연산 과정에서 한 단어가 표시될 수 있는 최대 정수보다 큰 수가 입력되어져서 과잉 유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할당된 공간이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입력 데이터 입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실행했던 그 결과치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 54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네. 확인했던 것처럼 요 부분이 지금은 요 부분은 네 아까 뭐 바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수로서 뭐 mi 언더 네 상수로서 네 mi 언더바 밸류 그게 기본 정해져 있거든. 바이트 객체의 제일 작은 값은 뭐 마이너스 128 이렇게 네 미리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해져 있다 고정적으로 동일한 값을 가진다. 그게 상수입니다. 상수. 네. 항상 네 고정적인 값을 가진다. 자, 이렇게 처리한 거고요. 네, 밑에 있는 부분은 포 반복을 이용해 가지고 300번 실행을 시키는데 값 자체를 일씩 쭉 증가시키니까 바이트 변수로 선언했던 네 할당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오버해서 양수인 경우에 맥시멈 127인데 여기다 또 1 더해 그럼 128이 할당되어지지만 얘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오버하기 때문에 네 오버플로우가 발생해 가지고 제일 작은 값으로 마이너스 128로 바뀌어진 부분이 있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명시적 선언을 위한 정수 리터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이거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바이트 밸류 1 이꼴 120이라고 하는 부분은 밸류 1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 부분인데 얘가 담을 수 있는 값은 네, 바이트 타입의 값만 담을 수 있다. 즉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 범위 내의 값을 할당을 담을 수 있는 변수로 선언한 부분이고, 그 다음 이퀄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 담아라 네, 할당해라 뭐 120을 여기다가 네 담아라 이 말입니다. 네. 범위 내의 값이니까 네 제대로 담겠지.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쇼트 같은 경우에도 밸류 2 120 250 인트 밸류 3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20, 250, 300 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쇼트 같은 경우에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네 10전수로 환산하게 되면 32,760 뭐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양수값은 32,767 인트 값은 마이너스 네 단위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1억 4,700 48만 3,648 그러면 어쨌든 이 250이라는 부분의 값은 네 쇼트로도 담을 수 있고 인트로도 담을 수 있다. 그지? 또 롱도 마찬가지고 롱은 훨씬 더 큰 값의 범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일례로 지금 밸류사의 변수 지금 뒤에 할당할 때 하나가 누가 붙였단 말입니다. 25,000 하고 났는데 뒤에 끝에다가 L이라고 붙여놨어요. 또는 뒤에 소문자로 L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값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표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이제 뭐 명시적 선언을 위한 정수 리터럴에 해당되어지는 네, 부분입니다. 즉 밸류사 변수 이름처럼 숫자 뒤에 대문자 L 오는 소문자 L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네. 변수 값의 데이터 타입 자체가 네, 롱형이다라고 명시적으로요. 네. 선언을 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문자 표기를 자바에서는 리터럴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정수형 리터럴 중에 전미사 L이 붙으면 롱 변수형이 되고 L이 없으면 뭐 인트 변수형을 의미한다. 네. 넘어갈게요. 굳이 안 해도 상관없고. 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이거의 데이터 타입을 네.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자 한다면은 뒷단에다가 이렇게 네. 롱형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L 또는 소문자 L을 값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정수 리터럴은 네, 해당 데이터의 네, 우선 정수 리터럴은 진수법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달라진다. 네. 10진수, 16진수, 8진수, 2진수. 진수라는 부분은 네, 숫자에서요 몇 개의 수로 숫자를 표현할 건데 라는 부분에서 10개의 수, 일상적으로 우리는 10진수잖아. 10개의 수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호라고 안 읽지. 15라고 읽죠. 그래서 본값이 1, 5고요. 그냥 자리값이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10의 제로, 10의 제로승, 10의 1승 이렇게 되거든요. 자리값이. 그래서 10의 제로승은 1이고 10의 1승은 10이지. 그래서 1, 10, 5 값은 2개 더해가지고 그래서 10 더하기 5는 15 이렇게. 자, 8진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은 방법으로 뭐 1, 5다 네.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수 네, 0에서부터 9까지죠. 0, 1, 2, 3, 4, 5, 6, 7, 8, 9 개수로는 10개잖아. 10개의 수로 모든 자릿수를 표현한다. 10진수고 8진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7까지 7개 수 가지고 모든 수를 표현한다. 2진수 같은 경우에는 0, 1, 2개 가지고 모든 수 표현.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9 10개와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A, B, C, D, E, F까지 해서요 전체 16개로 모든 수를 표현한다. 자, 네, 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네, 교재의 56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진법에 따른 표기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10진수의 접두어 뭐 하이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16진수는 제로 X 0 X 소문자 또는 0 네, X 대문자. 8진수 같은 경우 0 네. 그 다음에 2진수 같은 경우에는 제로 B 또는 제로 B 대문자 B 이렇게 해요. 네. 16진법과 2진법 리터럴 중에서 제로 X 제로 B는 네, 대문자를 이용하기를 추천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소문자보다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때문이다. 네. 다음요. 네. 명시적 선언을 위한 정수 리터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소스 코딩 한번 하기 전에 해석치를 한번 네,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 구문은 우리가 계속 타이핑하고 있는 형태 그대로고 네, 클래스 이름이 scale exam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public state void main 네. 이거 메인 함수는 필수적으로 먼저 요청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룰 때 이 수정자적인 부분으로서 퍼블릭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뒤에 우리 다룰게요. 네. 자, 내용사항입니다. 네. 변수 선언 부분인데 int 데시멀 equal 1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데시멀이라는 이름을 변수로 쓰겠는데 담는 데이터 타입은 int 타입이고 할당되어진 값은 네, 그냥 12 하면 이제 10진수 12 이야기하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뭐 헥사데시멀은 0x 그다음에 c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요건 16진수. 앞에 네. 정수 리터럴에 0x가 붙어 있으면 16진수를 뜻하고 c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로 환산하면은 a가 10, b가 11, c가 12다 그지? 10진수로 환산하면 16진수 c 16진수 c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10개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 10진수로 환산하게 되면 A가 10, B가 11, C가 12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10진수 값으로는 12가 담긴다 이 말이고 int 옥텐 네, 제로가 붙어 있으면 8진수 14라는 말이에요. 8진수 14는 10진수로 환산하게 되면 얘가 본값은 14인데 자리값은 8의 제로승, 8의 1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 8 10진수로 환산하면 1 곱하기 8은 8 더하기 4 곱하기 1은 4 10진수로 환산하면 얘 12입니다. 12 네. 8진수 14는 10진수로 환산하면 12 바이너리 0B 110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이진수라는 말이지. 이진수 1100 이진수 본값 1100 10진수로 환산한다면 자리값은 이진수니까 기수가 네, 2가 되고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환산하면 1, 2, 4, 8 8 곱하기 1은 8 더하기 1 곱하기 4는 4 더하기 0 곱하기 2는 0 더하기 0 곱하기 1은 0 요거도 12. 네, 결과는 다 이게 12예요. 10진수를 한 사람은 다 12예요. 네, 근데 이제 진수적인 부분으로 뭐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 소개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설명을 한 건데 어쨌든 결과치는 동일하게 다 12가 찍힐 거예요. 데시멀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네, 12. 헥사데시멀을 가지고 있는 값 찍어라.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이렇게 보다시피 화면사에 찍히는 건 다 12, 12, 12, 12 이렇게 찍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스킵 건너뛰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